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다운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목포 MBC는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 우리 지역 출신 비례대표 후보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하진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후보님 저희 신스튜디오에는 또 처음 오셨는데 간단하게 소개 한마디 해주시죠. 예, MBC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미래 광주 전남 대표로 나온 김화진입니다. 저는 30년 동안 지역 생활 정치를 하면서 뚜벅뚜벅 걸어왔고요. 광주에서는 지방의회 의원도 한 2번 했습니다. 그리고 전남에서 공보성 장강진에서 또 국회의원도 출마도 했고 또 국민의힘 도당위원장을 3년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목포를 중심으로 한 전남 곳곳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해온 것처럼 여야가 따로 없이 모두가 함께 가야 된다는 그 생각 하나만을 가지고 당선되어도 목포를 중심으로 광주 전남 발전에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네, 사실 지금까지의 정치 생활을 돌아봤을 때 지금이 가장 바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요즘 좀 생활은 어떠세요? 비례라고 해서 조금 한가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네. 지방 또 22개 시군을 다 돌아야 되고 네. 그리고 또 중앙선대위 부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또 인용환 위원장님과 중앙에 일정이 있으면은 또 저녁에 올라갔다 새벽에 내려오는 그런 일정을 하다 보면서 아마 삶에서 가장 바쁜 시간. 네. 또 어떤 면으로 보면은 굉장히 유익하고 사나이 한평생 이런 것도 있었나라는 생각도 또 느껴집니다. 네. 사실 정계에 입문한 계기가 저는 가장 궁금한데 정계 입문 전에는 또 교사로 재직을 하셨잖아요. 정계에 입문을 한 계기가 어떤 이유일까요? 이제 민주화의 교육운동을 하기 때문에 회직이 됐었어요. 회직돼서 막노동판에서 일을 하다가 네. 이제 지방의회가 생겨서 지방의원이라 하면은 무릇 주민과 함께하면서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나누는 것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을 보면서 저는 지방의회에 들어가게 됐고 그 뒤로 많은 또 참패도 있었지만은 원에 있을 때 또한 저는 똑같이 생활 현장, 특히 장터를 다니면서 주민들과 함께 해왔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생활 정치를 가지고 여의도 정치에 입문한다면 우리 광주 전남 발전에 특히 발전이 더딘 서부권, 목포를 중심으로 한 곳에 큰 일꾼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문제는 야당보다는 여당의 힘이 필요할 것 같아서 네. 5년 전에 과감하게 여당에 입문해서 오늘 현실에 와 있습니다. 네, 제가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전남에서 또 국민의힘을 선택을 하셨잖아요. 입당의 계기가 또 다르게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실은 이제 민주당도 왜 노크를 안 해봤겠습니까마는 너무 장벽이 높은 반면에 제가 그동안에 이제 삶의 현장을 다니는 것을 여당 국민의힘에서 듣고 권유가 있었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도 상당히 좀 마음에 있었는데 그래서 여당과 함께하면 지역의 여건에서는 아주 힘들겠지만은 그러나 여당의 큰 힘과 대통령님의 공약을 함께 실천을 한다면은 우리 광주 전남의 지역 주민들께서 신뢰를 주실 것이 아닌가. 그 일하는 정치인은 상을 심어준다라면은 결국 지금의 정치 현실에서도 많이 편견을 해소시켜주는 시도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 마음으로 했는데 많이 제 생각대로 지금 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정치적인 얘기를 짚어보기 전에 좀 개인적인 부분도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 정계 입문 전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교사로 재직을 하셨는데 기억에 남는 좀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신가 해가지고요. 제가 원래 유도 선수 출신인데요. 그래서 해남중학교 체육교사로 발령을 받았어요. 네. 그런데 해남중학교에 또 레슬링부를 창단을 하게 됐단 말입니다. 제가 레슬링부를 창단을 하고 수업이 끝나면은 아이들을 또 훈련을 시켰어요. 네. 그런데 그중에 안한봉 선수라고 참으로 형편이 어려운 선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지요. 그래 그의 고등학교도 제가 책임을 졌고 한국체육대학교 갈 때도 제가 상당히 힘을 줬는데 결국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금메달을 땄어요. 와. 그때 제가 해직대에서 막노동 현장에 있는데 인터뷰를 하는데 네. 뭐 보통 선수들이 대통령님께 감사하고 하는 데에는
지금 아주 힘들게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김하진 선생님에게 이 영광을 나누겠다고 그냥 울컥해요. 지금도 자꾸 통화를 하고 만나고 하는데 저는 참 좋은 제자를 두었고 삶에서 가장 기쁜 것이 바로 그 고통 속에서도 꽃을 핀 우리 안한봉 선수를 보면은 삶이란 것도 또 이러한 보람이 있구나 이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제자라고 하더라도 3년 동안 그렇게 동거동락을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때 혹시 가족들의 뭐 반대 같은 건 없었나요? 그러죠. 단칸방에서 이제 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다시 집을 또 상하방으로 옮겼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나 그걸 다 이해해준 아내에게 감사하고요. 어찌 보면은 그 내조라는 게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아내에게 우리 안한봉 선수가 정말 지금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아, 요즘까지 또 잘해주시고요.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또 그 바르셀로나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또 감사 인사를 따로 오셨겠네요. 오고 제가 얼마 전에 회갑을 할 때 네. 서울에서 그 친구들, 동료들, 제자들 한 100여 명을 초청을 해서 안한봉 선수가 네. 그 큰 잔치를 호텔에 열어줬을 때 아, 정말 이 사제간이라는 것은 이러한 그 벽이 아니고 함께 가는 그런 마음이 정말 오고 간다면은 이러한 일도 있구나 해서 제가 큰 보람을 느끼고 회갑잔치를 아주 전국적으로 한번 했습니다. 아, 정말 그 따뜻한 마음 덕분에 이런 또 에피소드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네, 이제는 조금 정치적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광주 전남의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가 광주 군공항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건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건 간단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목포공항을 폐쇄를 시키는 조건으로 무안공항을 할 때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를 불러서 무안공항에 광주군공항을 함께하면은 커다란 민간 군공항이 함께하는 목포를 중심으로 하는 전라남도 발전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겠느냐 해서 합의를 했단 말입니다. 예. 근데 16년 동안 지금 지켜지지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가 무안공항 인근에 AI 융복합 산업단지를 만드는 조건인데 그게 뭐 거의 1년이면 한 2조 원 정도의 유발 효과가 있단 말이죠. 예. 한 7.0 정도의 일자리가 생기고. 그런 대신에 김대중 선생님이 유지를 받들어서 군공항이 광주로 오는 조건이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하나가 되지 지금처럼 군공항도 그렇고 민간공항도 이 반쪽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하루빨리라도 무안과 전남도가 하나 되어서 군공항, 민간공항이 무안공항으로 하나 되어 통합되어서 활성화되는 것. 그 다음에 그것이 되면은 동북아 물류항공센터. 이제 그게 오면은 한 20조 원 정도 1년에 유발 효과가 일어난단 말이죠. 예. 그걸 지금 대구 홍준표 시장이 가져가려고 해요.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공항이 있고 항만이 있고 철도가 있는 곳은 무안뿐이다. 나는 여기에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을 때 도지사님과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결정을 빨리 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안으로 군공항, 민간공항 모두 좀 통합 이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군공항 이전 문제 말고도 전남 의대 신설 이야기가 좀 뜨겁습니다. 동서북권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현실인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의과대학을 대통령님께서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순천대학하고 목포대학을 통폐합한다라는 것은 10년이 가도 어렵고요. 그리고 두 개가 공동으로 위치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의과대학이라는 것은 도서벽지에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한 것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인구수가 많고 적고는 아니에요. 인구수가 많다면은 그곳에는 오히려 국립의료원 또는 국립대학병원 분원을 만든 것이 맞고 도서벽지 지역, 예를 들어서 신안의 흑산도랄지 또 가거도랄지 이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의 의료 혜택을 빨리 주기 위해서는 의과대학에 와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대학에서 부지가 마련돼야 돼요. 충분히 목포는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 개인적으로는 목포를 중심으로 의과대학이고 또 동북권을 중심으로는 첨단 국립의료원 내지는 국립의과대학 분원이 들어서는 게 맞다. 이것 또한 도지사님 중심으로 빨리 해결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두 가지 이슈 말고도 혹시 후보님이 호남을 대변해서 이것만큼은 해내고 싶다 이런 게 있을까요?
지금 광주에 미래차 국가산업단지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미래차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차량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걸 시험 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속도 무제한 도로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께서 발표한 대로 송정에서 영암 매폰 경기장까지의 140km 이상의 무제한, 즉 전남형 아우토반을 만들겠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의 일꾼, 여당의 일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예, 그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서남해안 문화 관광벨트 조성을 위해서 1조 2천억이 또 투자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봐서라도 우리 집권 여당, 정부 여당의 일꾼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이번에 전남 광주를 대표해서 비례로 간다면은 그 일을 앞당기는데 최선의 혼신의 열정을 다할 것입니다. 네, 사실 후보님께 뭐 듣고 싶은 이야기가 정말 많았는데 저희가 또 시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어느새 또 끝날 시간이 다가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앞으로의 각오나 또 지역민분들께 한마디 해주시죠. 광주 전남 시도민 여러분, 그래도 집권 여당의 일꾼이 한 명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동안에 30여 년간 생활정치로 뚜벅뚜벅 걸어온 것, 이번에 비례대표로 들어간다면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전남 발전에 커다란 기폭제가 될 것이고 광주와 전남을 아우르는 아우토반 같은 그런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청년이 돌아오는 광주 전남을 만들겠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합리적, 이성적 판단으로 저 김하진을 도와주시면 광주 전남, 특히 목포권을 중심으로 하는 전남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네, 앞으로의 모습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하진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후보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